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면, 자, 여성경제신문의 칼럼이 기고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마켓컬리 관련주, 투자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 유튜브 홈 가시면은 홈에 가서 커뮤니티로 넘어가시면 이 게시판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로로쌤 검색하시면 이렇게 칼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금요일날 휴식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1% 내려왔지만 최근에 조금 올라간 만큼 내려왔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복귀하면은 기존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껌딱지처럼 옆으로 횡보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정도 흐름입니다. 이때도 횡보하면서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뭐 아래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 하다가 결국 돌파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에 의해서 이제 휴식 구간을 취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려감이 있었던 건 나스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60일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날 양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바로 다음날 이거 말하기가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까지는 잘해줬어요. 중요한 건 요 21선, 60일선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13,400 정도를 넘어가서 안착해주면은 이제 나스닥도 다시 위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방향은 요런 모양이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모양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뭐 그 FOMC 끝나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 연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돌바락제가 나오거나 거기서 이제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발언이 나오면은 약간 더 밀리면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중바닥보다는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고 올라가는 게 더 좋은 모양이긴 하죠. 그러니까 현재는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 이제 13,400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려되는 건 이제 테슬라가 조금 우려되긴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잘 선방하면 괜찮은데 중국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 테슬라 차를 이제 중국 군인 공기업 등에는 전면 금지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싫어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불매운동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화웨이 제재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이제 안보상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도 본인들의 안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회사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소용이 없죠. 그건 일론 머스크가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일 뿐 중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본인들 화웨이 제재, 뭐 반도체 규제 계속 규제하는 게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보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애플 불매운동 나왔던 것처럼 이번엔 테슬라 불매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뭐 잘 넘어가면은 나스닥도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건 뭐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는 그 이번 주 초 정도까지 해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밀려도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뭐 조금 올라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시장인데 오늘은 밀리지 않고 장중에는 그래도 한 0.66%까지 코스피가 밀렸었는데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뭐 플러스권 전환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오늘 제 예상보다는 좀 탄탄하게 시장이 잘 버텨준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그래도 양호했다. 연기금은 뭐 여전히 매도 중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천억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으나 양호하게 잘 마감을 했다.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 선물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선물은 소폭 매수, 뭐 큰 물량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양매도지만 큰 뭐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오늘은 중립 정도의 수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립 이하의 수급일 수도 있는데 이 중립 이하의 수급을 가지고
시장이 좀 잘 버텨주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플러스 전환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의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0에서 60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위쪽으로 3050 위쪽으로 넘어가줘서 3152 그 박스권 중심부에서 위쪽 방향에서 움직이는 게 더 좋다. 그러면은 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쉬고 있지만 이번 주 중반부터 해서 좀 힘을 내서 위쪽으로 가주면은 충분히 돌파 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감 있는 거는 뭐 코스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그 61선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살짝 이제 걸쳐는 났어요. 여기서 한 차례 자체적인 힘으로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21선 올라오는 걸 기다려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닫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21선을 기다리느냐, 그래서 힘을 자체적으로 생성을 하느냐 21선을 기다리느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50포인트 넘어서 위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터치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10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 그대로 올해는 1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수급에 비해서 시장은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동향으로 넘어가면은 뭐 삼성전자는 이 8만원 쪽으로 해서 수렴해 가는 이렇게 최근엔 껌딱지처럼 붙어 있죠. 이렇게 수렴해 가는 모양이다. 수렴 과정이 끝나면 위든 아래든 보통 확산이 한번 나오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가면은 어이쿠 방향 잘못 잡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유턴해서 올라올 겁니다. 위쪽 방향으로 가면은 요 지금 87,500원보다는 9만원 정도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선을 올려 드릴게요. 9만원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만원 넘어가는 거를 보시고 9만원 못 넘어가겠다, 힘이 좀 약하다 싶으면 9만원 부분에서 한 차례 뭐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장기 투자 저 밑에서 하신 분들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9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겠죠. 근데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약간의 진통을 거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돌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쉬었지만 최근에 뭐 하이닉스는 계속 위쪽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3.6% 상승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고 올해는 계속 좋아질 거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으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 르네사스가 이제 화재가 났다라고 소식이 들렸죠. 정상화까지 가는데 이제 뭐 3개월 정도 소요 예상된다고 하니 이 차량용 반도체 쪽은 가뜩이나 지금 공급대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더욱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뭐 워닝 머티리얼즈나 DNF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공기업에서 전면 금지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LG화학에서는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어요. 중국에 이제 들어갈 때 LG화학의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LG화학이 좀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이슈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에서 자체 배터리 생산하겠다. 테슬라 자체 배터리 생산하겠다. 저 뭐 폭스바겐 자체 배터리 생산하겠다. 이거 뭐 처음 나온 얘기 아니죠. 근데 괜히 이번에 좀 이제 조정을 주면서 핑곗거리를 좀 사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간다 싶으면은 이거는 오히려 LG화학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신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도 배터리를 이제 뭐 자체 생산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나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원래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니죠. 배터리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중국 업체가 지금 다 점령을 해야죠. 돈으로 밀어붙여서. 근데 기술력이 그만큼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CATL 정도 빼고는 CATL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견줄만 하고, 이제 나머지 뭐 BYD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냥 다 내수 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지, 글로벌 경쟁력은 뭐 현재 상황에서 뭐 그렇게 뭐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갑자기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GM처럼 이제 조인트 벤처를 뭐 설립해가지고 뭐 LG화학에다가 맡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게 차라리 조인트 벤처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제 공급이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인트 벤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자체 배터리 생산을 테슬라가 기존부터 계속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이쪽하고 단일로 조인트 벤처라기보다는 한국 배터리 3사는 다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연합체 형식으로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뭐 파나소닉급의 배터리를 만들어낸다거나 그건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 미래를 보고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투자할 기업인지 좀 밀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투자할 기업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도망 나와야 되는구나 악재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고 이제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임해서 한온 컴퍼니가 이제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계속 이슈가 나왔었는데 요 뭐 이슈로 해서 오늘도 한 차례 뭐 반짝하고 올랐었습니다. 19,000원을 넘어가야지 한 차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0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000원 근처에 가면 한 차례 정리, 19,000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 차라리 매매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이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기존에 계속 부여받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2018년 3월부터 해가지고 뭐 41.1%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완화돼서 0.94%까지 뭐 거의 이 정도면은 반덤핑 관세의 페널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모습.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금속 가격부터 시작해서 곡물가랑 뭐 다 뭐 원자재가랑 다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철강 쪽도 좀 회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DI 지수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보셔야 되는 건 BDI 지수입니다. 이 교역량이 좀 회복되고 하다 보면은 이 발티고님 지수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셔야 되는 게 페노션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컨테이너 지수는 대한해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해운은 컨테이너 지수가 좋을 때는 대한해운을 보시면 되고요. BDI 지수가 좋을 때는 페노션을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 H&M이나 이제 과거에 뭐 한진해운처럼 이런 기업들은 양쪽을 다 뭐 영향력이 있고요. 그래서 페노션하고 H&M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HM은 컨테이너랑 이제 BDI 지수랑 양쪽으로 수혜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데 한 차례 쉴 타이밍도 오긴 했는데 뭐 연일 뭐 양쪽에서 이제 호재를 번갈아 가면서 받으면서 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투자 사업 부분을 두산중공에 이제 분할해서 이제 흡수합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요 9,000원대를 넘어왔습니다. 10,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돌파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요 10,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줄이고 10,000원을 돌파하면은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빛소프트나 이제 알체라, 뭐 선익 시스템, 뭐 칩셋 미디어, 뭐 등등 해서 VR 관련주에서 저희가 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후에 뭐 계속 뭐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빛소프트 그리고 알체라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 그래서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뭐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다 올려드렸던 종목이니까 요 뭐 관심 종목 에 등록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무조건 뭐 다 플러스 종목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잘 고르시면 됩니다. 뭐 무분별하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적당히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웹젠이랑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웹젠이 이제 전민긴적2가 이제 4월에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 웹젠의 뮤 IP를 이용한 게임으로 이제 뭐 기존의 전민긴적 1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었고 이번에 2가 출시되면은 또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 올라왔는데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뭐 파노나 이런 모멘텀 쪽으로 해서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게임주들이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국전력이 전기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랑 해서 가격 인상되는 게 정상인데 유보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존 같으면 굉장히 자신감을 표현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썩 압도적이지 않죠. 과거랑 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선거 앞두고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전기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밀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려있을 한국전력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성장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을 뭐 그렇게 선호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는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기업인데 한국전력이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괜히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좀 맞지 않는 정책이었는데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전력이 강력하게 이렇게 밀렸다. 과거부터 해서 좋았던 종목이 탈원전 정책 한 방에 이렇게 밀렸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원전 가동 정상화하고 하면 그래도 4만 원 이 언제 올라가느냐 싸움이지 뭐 올해 가느냐 내년에 가냐 뭐 이런 싸움이지 4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실적이 다시 회복되고 있으니까요. 적자기 조단위 적자에서 실적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럼 배당도 다시 정상화되고 돈도 잘 벌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밑에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약간의 원앙바닥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배당주 좋아하시는 좀 안정적인 투자 보통 은퇴 자금으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도 좋지만 나는 적당히 해서 용돈 정도 받고 그리고 여행 갈 정도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이제 지인분들하고 이제 식사하시고 할 정도 요 정도면 난 괜찮다. 내 생활 정도면 된다. 손자, 손주들 이제 맛있는 거 사줄 정도면 된다. 용돈 주고 할 정도면 된다. 하시면은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당주 쪽 노리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일재즈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그래픽 쪽으로 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이 좀 쉬고 있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며칠 좀 기다렸더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6,700원 다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700원 넘어가면 6,7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다음 저항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뭐 분할 매도할 때가 됐죠. 국일재즈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이렇게 올려드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올려드리고 그 후에 좀 멋진 모습이 나왔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스탁 관심용을 유한타에 등록하시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뭐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시고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